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2018년 IT 신문상 최우수 저널리스트 앤서니 클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공군은 2020년 6월 16일 중국 인도 국경 충돌에서 중공군의 인명피해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피해를 본 병사는 최소 38명으로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독립매체 클락슨닷컴은 중국 인도 국경지역인 갈완 계곡에서 두 번의 충돌이 있었는데 하나는 6월 6일 낮에, 다른 하나는 6월 15일에서 16일에 벌어진 결정적인 야간 전투였으며 당시 기온은 영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야간 전투가 끝난 후 인도는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공은 총 사상자 발표를 거듭 거부했으며 중공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지난해 2월 19일 충돌 8개월이 지난 뒤에야 희생자 4명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슈미르에서 중국과 인도는 실제 통제선에 의해 사실상 국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제선을 두고 인도가 통제하는 라다크와 베이징이 통제하는 아크사이친이 있습니다. 아크사이친 지역은 베이징이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을 강제 수용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공군은 2020년 4월경 갈완 계곡에 천막과 방공호, 기계 등 기반 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군과 중공군은 2020년 5월 초부터 소규모 충돌이 있었고 국경을 맞댄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측 모두 갈완 계곡 전투에서 한 발도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996년에 체결한 협정에서 이 두 핵 보유국의 추가 피해 확대를 피하고자 실제 통제선 내에서 총기나 폭발물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소셜미디어 연구자는 중국 블로그와 토론, 중국 시민으로부터 얻은 정보, 이후 중공 당국에 의해 삭제된 언론 보도 등 1년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갈완 데코디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 6월 15일 결정적인 전투 촉발 원인이 임시 다리에서 비롯됐다며 인도 병사들은 3주 전인 5월 22일 갈완강의 한 개울에 임시 보행 다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6일 80여 명의 중공군이 다리를 철거하러 왔고 약 100여 명의 인도군은 다리를 방어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낮에 대치하는 동안 양측 관계자들은 완충선을 건너는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고 모든 횡단 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협정에 따라 각자 자체 기반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인도군이 만든 임시 보행 다리를 비밀리에 철거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6월 15일 인도 산토시 대령과 그의 부대가 밤사이 갈완 계곡의 분쟁 지역으로 이동해 중공군의 침탈을 제거하려 했으나 이미 중공군 15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지휘관은 6월 6일 합의된 상호 동의 방침이 아닌 병사들에게 전투 대응을 명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공군이 습격하는 순간 인도군은 그들을 포위하고 양측은 싸움이 벌어져 사상자를 냈습니다. 결국 중공군 병사들은 황급히 후퇴하면서 방수 물바지도 입을 틈 없이 캄캄한 밤에 얼어붙은 강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다친 병사들은 계속 미끄러져 하류로 떠내려갔고 많은 중공군 병사들이 물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편 영화 침묵의 외침이 최근 미국 30개 도시에서 동시 개봉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침묵의 외침은 1999년 여름 평온한 삶이 당국의 금지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깨져버린 칭화대 학생 두 커플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들은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한 외신 기자를 도와 중국에서 벌어진 억명때의 수련인 박해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하도록 도왔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중공이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을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한 뒤 시작됩니다. 중국 공중파 TV에서 방영된 분신 비디오 분석을 통해 주중 미국 특파원 다니엘은 이것은 중공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리하게 직감했습니다. 이에 진실을 찾으려는 다니엘은 마침내 중공의 거짓말을 폭로하려는 몇몇 칭화대 학생들과 뭉쳤습니다. 이 영화는 캐나다의 유명한 감독이자 피바디상을 수상한 레온 리가 감독하고 토니상 후보이자 미국 배우인 샘 트라멜과 전 미스 월드 캐나다 린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칭화대 학생 역에는 대만 신예 배우
우이팅, 허타오, 천잉위, 서천가오가 캐스팅됐습니다. 침묵의 외침은 개봉 후 극찬을 받았습니다. LA타임스의 한 영화평론은 침묵의 외침은 정치적 박해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감동적인 그림이라며 예술성을 지닌 고결한 성품이 진실처럼 결국 승리한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심금을 울리는 깊은 영향을 주는 영화라며 중공 독재자는 당신이 침묵의 외침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이 영화를 봐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아메리칸 띵커는 영화 침묵의 외침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미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데이브 로스는 침묵의 외침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모든 델라웨어 의원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자신이 극장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 친구 위문춘과 나는 침묵의 외침을 보러 갔다. 영화가 감동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중공에 대한 준엄한 고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역대 중공 지도자들의 폐악과 권력 하에 자행된 폭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티즌들에게 영화를 추천하며 그는 독재 아래 탄압받고 있는 중국인의 목소리를 낸 영화다. 꼭 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